There was once a day that I would pray for you. I'd go and misbehave just so you'd notice too. Sneaking looks up and down from across the room. Damn, what a hell of a view. I feel good, you look great. I like you, I can't wait. A first time, a first date. You're so fine, I'm so late. You sip wine, I drink straight. Don't waste time to my place. I feel my heart erase. So catch me if I fall.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김명희 문학TV 2023년 신춘문예 시 당선작을 여러분과 함께 또 공부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은 9일째라는 당선작을 볼 건데요. 농민신문이에요. 농민신문이고 황정희 시인이네요. 이 시를 한번 감상해보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게요. 9일째 황정희. 9일째 울진 산불이 타고 있다. 한 할머니가 우사문을 열고 다 타 죽는다. 퍼뜩 도망가거래. 퍼뜩 내빼거라. 꼭 살거라. 필사적으로 소들을 우사 밖으로 내몰고 있다. 불길이 내려오는 화면을 바라보며 밀쳐놓은 와이셔츠를 당겨 다린다. 발등에 내려앉은 석양처럼 당신은 다가오려 했고 나는 내 발등을 찍어 당신이 집 나간 지도 9일째. 주름진 당신의 얼굴이 떠올라 매매 반듯하게 다리고 있다. 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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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똑똑똑똑 빗소리다. 쏟아지는 빗소리가 진화를 몰고 와 우산을 쓰고 돌아온 당신 속으로 질주하는 나는 맨발. 날 밝아 체육관으로 피했던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다 타버린 우사 앞에서 할머니를 기다리는 소들의 모습이 비쳤다. 자, 여러분 2023년 농민신문 9일째라는 시 당선작을 감상하셨습니다. 황정희 시인이고요. 제목이 9일째예요. 이 9일째는 여기에서 두 가지 방향에서 지금 공통점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죠. 뭐냐면 산불, 울진에 이건 실제 사건이었죠. 화재 사건. 울진 삼척 쪽에 그 산불이 9일째 진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과 어떤 가정의 부부간의 사소한 갈등으로 인해서 남편이 집을 나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장기 가출이 아니고 단순한 부부싸움 끝에 나갔나 봐요. 그렇게 또 내보내고 나니까 여기서 시인이 그러죠. 나는 내 발등을 찍어 당신이 집 나간 지도 9일째. 울진 삼척의 산불도 9일째. 두 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불. 두 가지의 문제. 잘 잡히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하나의 사건의 공통점을 시줄과 날줄로 펼쳐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기서 볼 것은 화재, 즉 뜨거움, 일종의 부부싸움이나 누군가와 갈등 또는 대립도 뜨거운 문제로 우리가 보죠. 화재라고 볼 수 있어요. 화해라면 진화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볼 수 있고 여기에서도 그 진화, 울진의 불과 부부싸움, 그 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의 불 또는 산에 난 불, 그 두 가지의 불에 대한 진화 과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의 특징은 절제가 많이 되어 있어요. 사건과 사건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또는 시적으로 묘사하거나 말을 시적 진술을 해놓는 그런 과정들이 이 9일째라는 시에서는 굉장히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분은 이 9일째라는 시를 읽으면서 다소 좀 뜨악할 거예요. 이 시가 왜 당선작이지? 이런 의문이 든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하면 되게 초기에 초보 시인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오히려 시가 망가집니다. 그것을 저는 너무 친절한 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이 시를 쓰다 보면 이대로는 뭔가 부족해 그러면서 한 단어 또 보태고 이틀 있다 한 단어 또 보태고 그래도 또 한 단어 또 보태고 그러다 보면은 계속 시가 부피가 늘어나죠. 그런데도 여러분은 뭔가 부족한 거예요. 느낌이. 자, 그것은 단어가 덜 들어가서 부족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시적 장치가 제대로 자기 역할 요소에 들어가 있지 못해서 울림의 확보가 안 돼서 부족한 것을 여러분은 뭔가 단어가 빠져서 부족하다, 싱겁다, 간이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는 오히려 불친절한 시가 낫습니다. 여기서 불친절하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런 9일째 같은 시죠. 많은 이야기를 보여주지 않고 툭툭 잘라냈죠, 그냥. 그런 경우엔 독자가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약간은 무리이거나 버거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에 오히려 독자는 이 인간의 심리는 해석하려고 집중합니다. 모르셨죠? 해석하려고 더 집중하고 한 번 읽고 그렇구나 끝낼 것을 뭐야 다시 읽어볼까? 읽어보고 다시 읽어볼까? 읽어보고 그런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시쓰기는 이거다 저거다 정답이 없어요. 또 제가 이야기할 때 가끔 우리 제자분들과 수업할 때 뭐라고 하느냐면 시쓰기는 또 하나의 심리학 게임이다 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 너무 친절해서 다 지켜주고 말해주고 알려주고 들려주고 해서 그 너무너무나 친절해요. 아주 먹기 좋게 그냥 기가 막히게 뭐 궁금할 새도 없이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 시는 독자나 심사자가 다시 또 읽고 여긴 왜 이렇게 했지? 다시 또 읽고 할까요? 궁금증이 없는데? 난해성도 없고 궁금한 것도 없고 대화가 툭툭 끊겨서 뭔가가 너무나 불친절한 것 같은데 다시 읽고 싶은 그런 심리적인 밀당도 없죠. 시는 너무 많이 담으면 오히려 실패합니다. 차라리 둘 중에 하나라면 불친절하고 덜 담긴 시가 여러분을 더 붙드는 힘이 강하다는 것도 여러분이 참고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 시에서 여러분이 한번 눈여겨볼 것들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자세한 것은 넣지 않았어요. 그냥 울진산불, 소 풀어주고 빨리 도망가거라 하는 할머니, 그 다음에 어느 집 부부의 잠깐의 갈등, 그리고 나서 비 오는 소리. 비는 곧 산불도 진화하는 것이고 이 부부간에도 시간 경과를 나타내면서 그 안에는 생략된 것들이 많겠죠. 그것을 여기서는 무엇으로 견디고 있나요? 똑똑 똑똑똑똑 똑똑똑똑똑 비 오는 소리로 끝냈죠. 그냥 다른 이야기 하나도 안 넣었어요. 여보 미안해 들어와 내가 와이셔츠 다려놨어 언제 올 건데 이런 거가 있었다는 것도 다 생략됐고 산불이 진화가 안 돼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많은 그 소방 공무원들이 거의 다 긴급 출동을 하고 그때 당시에 어떤 그 블로그 글에는 자기 남편이 소방관인데 집에 와서 쉬지도 못하고 작업복도 갈아입지 못하고 울진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특별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 댓글이 달려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 소방관의 그 가정의 아내가 거기에 쓴 글을 보니까 그때가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인데 이번 주 일요일에 아이들하고 남편하고 놀이동산에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대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지금
울진에 그 화재 진압으로 긴급 출동 명령을 대기하고 있는데 오늘 갔다가 오늘 밤이나 내일 올 수 있을까 모르겠다. 아이들하고 놀이동산 가기로 한 것이 불투명해졌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저도 잠깐 많은 생각을 했던 그때 당시였는데 그런 것처럼 그 많은 뭐 울진의 산불이 진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더 많은 소방관들이 지금 출동했습니다. 뭐 불이 어느 쪽으로 또 바람을 타고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아내와 남편 사이에 화해 가정도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주름진 당신의 얼굴이 떠올라 매매 반듯하게 달고 있다. 그 다음에 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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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똑똑똑 빗소리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 안에 많은 것은 다 누구의 몫으로 줬어요? 독자의 몫으로 줬죠. 알아서 생각하시라는 거죠. 이 안에 무수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설명하려고 할수록 설명이 되면서 시가 굉장히 산만해지고 부피는 불필요하게 늘어나고 압축의 힘이나 응집이 되지 않는 상태, 시적 긴장감도 다 무너져 버리고 그런 경우를 여러분이 자주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시가 친절한 시보다는 때로는 불친절한 시가 좋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시가 때로는 무언가 자꾸 덧붙이고 싶을 때는 과감하게 냉정해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친절한 시가 성공하기는 힘듭니다. 불친절한 시가 차라리 낫지요. 왜요? 시는 압축이고, 그죠? 생략이고, 함축이고, 그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그냥 장면 전환 확 시켜버리고 엉뚱한 걸로 딱 한두 개 던져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테크닉도 여러분이 앞으로는 시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좋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시는 불친절하게 이 서사의 시적 진술, 이야기의 간극을 얼마나 떼어서도 시가 가능한가. 그것도 여러분이 이 작품을 통해서 한번 눈여겨볼 만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가 잠깐 한 이야기를 제가 제 의견을 덧붙일 건데요. 이거는 이 작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 아니라 최근에 몇 년 동안 신춘문예 작품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니까 여러분께 제가 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 여러분이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신춘문예에서 시가 뽑힐 때는 심사평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다? 잘 쓴 시를 뽑는 것이 아니라 참신하거나 새로운 발상, 다른 접근성을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에 몇 년 동안 계속 보면 이 신춘문예에 뽑힌 당선작들의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시들을 보면 다 진술에 가까워요. 진술시에 많이 치중해 있어요. 제가 영상을 과거에 찍은 게 있습니다. 왜 진술시이고 왜 묘사시인가? 진술시의 특징이 장점이 뭐고 묘사시의 장점이 뭔가 제가 그걸 영상을 찍었어요. 네, 그것을 제가 이 영상 말미에 제가 한번 덧붙여 드릴 테니까 그것을 공부를 하실 분들은 반드시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세요. 최근에 뽑히는 당선작들이 거의 8, 90%가 다 진술시예요. 그런데 저는 저 역시 20년 동안 시를 써오면서 제가 느끼는 시에 대한 느낌 또는 목표 지향점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진술시는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또 하나 진술시들이 갖는 아쉬운 점은 뭐냐면 그림이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묘사시가 좋으냐? 묘사만 가득 찬 시도 그것도 좋은 시는 아니죠. 왜? 그림만 다 집합체로 우겨 넣는다 해서 그 시가 좋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술시의 어법이 갖고 있는 장점과 묘사시가 갖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절묘하게 반영됐을 때 저는 최고의 시라고 칭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근에 신춘문예 당선작들을 보면서 아리송할 거예요. 이게 뭐 다들 그냥 사설적으로 자기 이야기인지 뭔지 그냥 막 떠들어댄 것 같은데 왜 다들 이런 작품을 당선작으로 뽑지?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여러분이 볼 때 이게 진술신지 묘사신지는 정확히 구분은 안 갈 겁니다. 그런데 뭔가가 그림이 확확 그려지지 않죠. 예. 여러분 바로 느낀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뽑히는 그런 진술시에 치중되어 있는 작품들일지라도 그 작품들이 갖고 있는 그 작품만의 새로운 힘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시의 언어를 만들어낼 때 굉장히 참신한 말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것은 묘사시가 또 따라갈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저의 제자들을 지도할 때 묘사의 힘, 수사법의 힘과 진술의 힘, 즉 이야기를 만들고 말을 지어가는, 말을 만들어갈 때 가장 절묘한 그 말의 맛과 그것을 잘 섞어서 혼합하면서 가는 시가 저는 양쪽에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이번에 9일째라는 시에서는 물론 다른 시랑 다 같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진술시, 이야기에 치중한 시인 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생략법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가 공중공중 뛰었을 때 그 빈틈들이 이렇게 간극이 벌어져도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심사평을 한번 보죠. 감정 노출 없이 넌지시 제시되는 새로운 시공이 매혹적이었다. 이게 헤드라인이에요. 자, 분명 신춘문예는 축제다. 사는 일 곁에서 문학을, 즉 시를 알게 되고 배우고 쓰고 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소출을 모아 제출하는 것이 신춘문예다. 맞죠? 자, 이제 응모했어요. 12월, 11월 달에 하죠. 응모하고 나면은 이제 소식을 기다리는 동안에 마음속에서는 한창 운동회가 열렸을 것이다. 그렇죠? 뽑혔을까? 뽑히겠지? 이번엔 되겠지? 야, 이번에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당선수감 써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굉장히 들뜨고, 그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올해 조금 더 분발했으면 신문사 한 곳이라도 더 했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하고 아쉬움도 남죠? 저 역시도 그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춘병이라는 것이 조금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뭐가 있냐면, 찬바람이 불거나 눈이 내리거나 그러면 원고지가 떠오르고 우체국이 떠오르고 누런 서류 봉투가 떠오르고 누군가 당선 소식을 접했을 때 다 문우들 몰려 들어가서 술집에서 축하하고 부럽고 또 쓸쓸하고 아직 그 당선자를 받지 못한 쓸쓸함 그러면서 그 하루하루가 정말 속이 다 타죠. 또 당선전을 받은 분은 하늘을 수없이 날아다니고 별을 땄으니까요. 네. 그런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12월 그게 저에게도 참 추억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한창 운동회가 열렸다 다치면서 축제는 지나간다. 그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남는 것이죠. 선택되는 자, 왕관을 쓰는 자. 그렇게 9일째 외 사편을 보낸 황정희 씨가 올해 당선자다. 축하를 보낸다. 투고된 작품들의 대체적인 경향은 농민신문이라는 제호를 염두에 두고 거기에 맞춤한 시들, 즉 농촌에서 흔히 접하거나 깨닫거나 발견함직한 그런 소재들을 모아 보내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다. 지난번에 불교신문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죠. 불교신문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교틱한 것만 갖다 소재를 쓸 이유는 없다. 왜? 불교의 그 교리도 일상 속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스며 있기 때문에 전혀 그 사찰이나 가람이나 어떤 그 불상이나 또는 석탑이나 무슨 뭐 사지 또는 어떤 유명한 절 또는 작은 암자 이런 거에만 갇히지 말자. 그 이야기가 심사평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역시 농민신문 그러니까 모내기, 배추 또는 뭐 텃밭 이야기 또는 경운기 또는 뭐 과수원 이런 것만에 국한되지 말자는 것이죠. 그건 좋은 의견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볼게요. 그것은 오해다. 선자를 포함한 모든 독자는 매체 성격과는 별개로 단지 문학을 발견하고 싶고 그것도 새로운 문학을 설레며 기다릴 뿐이다. 당선작을 포함한 5편 시 모두 잘 정제되어 있었다. 또 나왔죠. 5편 모두
우수작이어야만 된다. 평점이 다 높아야만, 완성도가 좋아야만 가능하다. 세상의 비극을 응시하되 그 현상을 자기 안으로 끌어들여서 나만의 방식으로 이 세상의 현상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는 시들이 분별력을 갖고 경쟁력을 얻으려면 그것은 남들이 몰려가는 곳으로 따라가면서 해선 절대로 안 돼요. 남들이 다 저쪽이라고 할 때 나는 어떻게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거기에서 내가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심사자가 뭐야? 그렇게 눈에 꽂히는 거죠, 작품이. 그래야 한 번 더 읽어보고 심오하구나. 이 사람만의 뭔가가 있구나. 신춘문예 당선작들은 계속 참신함을 이야기하는데 신인다운 패기, 신인의 배짱 뭐 이런 얘기하죠. 똘기, 실험정신 이것이 다 그냥 한 단어로 압축될 수가 있어요. 뭐예요? 나만이 보는 방식이에요. 내가 갖는 방식. 딴 사람들이 이야기한 걸 갖고 답습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는 방식. 그럼 뭐겠어요, 여러분? 내가 보는 방식이 엉뚱하거나 특별하거나 지금까지 누구도 보지 못한 어법을 획득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건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냥 지나가다가 휙 보고 이러면서 나올까? 천만에요. 절대로 그래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몇 날 며칠 동안 그 대상과 씨름을 해야 돼요. 눈싸움 해야 되고 밀당 해야 되고 기싸움 해야 되고. 제가 만약에 이 마이크를 가지고 모두가 이 마이크 그러면 다 어떤 생각하죠? 나팔꽃, 확성기 다 그런 얘기하죠.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또 나팔꽃, 확성기를 이야기할 거면 그거 다 버리세요. 찢어버려요. 그건 그렇게 써서는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공모전에 여러분이 내는 시들은 완전히 달라야 돼요. 자, 모두가 이 마이크를 확성기, 나팔꽃이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느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제가 여기까지 나오려는 거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저도 미천은 좀 아껴야죠. 한번 내뱉는 순간 저는 그 물건은 못 쓰잖아요. 그 아이디어는 못 쓰잖아요. 그 보물은 못 씁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순간 얘기할 뻔했는데 There was once a day that I would pray for you. I'd go and misbehave just so you'd notice too. Sneaking like 자, 결국은 뭐다? 여러분이 보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사물을 보고 있을 때의 느낌, 엉뚱한 느낌, 새로운 생각을 믿어줘야 돼요. 내가 나의 판단, 내가 나의 발견을 믿어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시에 담는 것을 주저하게 되죠. 이건 아닌데. 맞아요, 거기에요. 거기가 아닌 게 아니라 그쪽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모두가 같은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은 그 비슷하게 써야만 내가 시를 좀 잘 썼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이 모두가 말한 것을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 관점이 맞는 거예요. 그 시를, 그 방향을 써야 돼요. 그랬을 때 그것이 어느 공모전, 어느 심사자에게 갔을 때도 불편하거나 놀랍거나 새로운 시선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사자들은 새로운 기대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뽑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참신함만 있으면 뽑히냐? 그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잘 써야 해요. 자, 어떤 심사평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잘 써서 떨궜다라고 하는데 잘 썼다라는 것이 즉 기시감이라고도 대표로 말을 합니다. 기시감. 뭐예요? 잘 썼어요. 너무 징그럽게 잘 썼어요. 어딘가에서 잘 쓴 작품들 그 컬렉션에서 본 듯한 낯익은 잘씀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낯익은 잘씀이 기시감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지 잘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석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예, 잘 써야 됩니다. 잘 쓰되 낯익게 잘 쓰는 게 아니고 낯설게 새로운 관점에서 잘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심사평을 읽다가 잘 쓰는 거는 또 안 된다고? 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그것은. 잘 써야 돼요. 잘 쓰는데 나만의 발견을 담고 그 색깔에서 문장을 자유자재로 춤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이 별을 따게 됩니다. 그런데 신춘문예가 최소한 뭐 1, 2천대 1이고 3, 4천대 1이고 예, 많게는 뭐 4, 5천대 1도 갑니다.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은 아휴 만다 말어. 시작도 안 하고 포기하시죠? 절대로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은 지금까지 많은 것을 보셨어요. 뭘 봤죠? 매년 그 말도 안 되는 경쟁에 누군가는 되는데 여러분은 왜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방향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이 모두가 표현한 어떤 소재를 뒤집어 버리세요. 전복시키는 사고력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올해 하늘의 별을 딸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매년 제자들이 하늘의 별을 따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건 기적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죠. 단 치열하게 1년을, 2년을, 3년을 치열하게 그 고통은 당연히 감수해야죠. 왕관을 어떻게 아무 노동 없이, 노력 없이, 고뇌 없이 쓸 수 있습니까? 그럼 그건 왕관이 아니죠. 그냥 뭐 빵떡 모자죠. 빵떡 모자도 털실을 짜려면 그 어떤 여성의 수고로움이 필요한 것인데 모두가 바라보는 그 우주의 별을 따는 그 길에 여러분이 최소한 합당한 노동은 하고 합당한 고뇌는 쏟고 나서 바라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잠깐 더 볼게요. 자, 얼핏 보면 아무 이야기도 아닌 듯하나 그 이면에는 들끓는 아픔과 성찰이 놓여있다. 이쯤 떠도는 시들, 노래방 조명처럼 휘도는 언어의 쇠말 속에서 분명 미덕이 아닐 수 없다. 아마 여기 이 심사자분들, 장성남 교수님, 나이덕 교수님, 이분들은 너무나 만찬, 언어의 만찬, 막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왜 그렇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최고급 음식도 계속 먹으면 질리듯이. 그죠? 그런 이 심사평을 보면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해야 돼요? 아하, 뭔가 새로운 것만 내가 찾는다면 승산은 있구나. 그 새로움은 뭐다? 모두가 가지않은 뭔가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산불을 만난 할머니가 키우던 소들을 우사 밖으로 내모는 텔레비전 영상. 그거 하나. 화자의 사적인 갈등, 남편과의 부부싸움, 대립. 그래서 남자가 집을 나가고. 그거 하나. 그 두 가지의 중첩. 결국 뭐다? 두 가지의 화재 사건이에요. 내면적 화재 사건과 실제 현장의 화재 사건이죠. 그걸 전개된다는 거죠. 특별한 감정에 노출 없이 넌지시 제시되는 이 새로운 시공은 음미해 볼수록 매혹적이다. 음미해 볼수록이라고 하죠. 왜? 불친절하게 툭툭툭 끊어진 시들이 독자가 불편해지면서 거기를 더 몰입하게 만드는 오히려 반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리, 인간 심리학을 반영해 볼 만하다는 것이죠. 시에서. 아시겠죠? 자,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시 쓰기는 심사자와 나와의 밀당이다. 밀당. 네가 땡겨오거나 내가 너한테 당겨가거나. 근데 내가 당겨가면 지는 거잖아요. 내가 당겨와야죠. 심사자를 내 시로 꼬셔야죠. 유혹해야죠. 현혹시켜야죠. 그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굉장한 비약적인 생략법도 하나의 당기는 힘이 되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언어를 재밌게 만들어 놔서도 또 시선을 사로잡을 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그동안에 많은 어떤 그 정론화되어 있는 것을 시적 진술로 확 뒤집어 버릴 경우에도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누구도 쓰지 않은 것을 계속 접목하고 실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앞으로도 이 시의 축제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읽는 바닥, 최종심 작품 중에 하나인가 봐요. 읽는 바닥들과 저수지의 지필 방식 등이 최종토의 대상이었으나 이른바 운때가 맞지 않아 아쉽게 되었음을 굳이 밝힌다. 자, 맞습니다. 운때가 맞지 않아서 떨어져요. 최종심작들이. 어떤 경우는 최종심에 A, B, C, D 작품들이 올라와서 격전을 치렀다. 그런데 A는 어떤 단점이 있었고 B는 어떤 단점이 있었고 C는 어떤 단점이 있었고 그래서 4번 D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 작품들이 최종심에 올라갔다가 어떤 그 단점이 지적되면서 떨어졌을 경우에 그 심사평을 너무 다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미 최종심까지 올라가고 나면 거기선 누구의 작품이 되든지 그거는 다 가능합니다. 심사자의 호불호가 작용이 되죠. 그것을 우리는 문운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운때가 맞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경우는 최종심을 내게 올라갔는데 어떤 것 때문에 아쉬워서 내려놨다 그럴 때 그것을 50%만 믿으세요. 그거 믿고 후딱 또 고치고 뭐 빼버리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왜냐? 심사자가 바뀌면 심사자들도 인간이고 개인이기 때문에 주관적이에요. 누군가는 그게 별로였지만 누군가는 거기에서 매혹적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사평을 보고 너무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지 말자. 아시겠죠? 내가 수없이 읽어봤을 때 나는 그 부분을 지적받았지만 난 그 부분을 포기할 수 없다. 밀고 가는 거예요. 네, 밀고 가세요. 여러분의 판단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단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공모전을 해보면 내가 쓴 글씨 이건 진짜 당선이 안 되면 말이 안 되는데 왜 떨어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이 그땐 못 느낍니다. 저처럼 몇 년을 지나고 나서 딱 돌아보면 그때는 그 모든 작품들이 다 각각 자기의 갈 곳에 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어떤 작품은 신춘으로 가야 될 운명이 있는 작품이 있고요. 어떤 작품은 신인상으로 가야만 제 빛을 발하는 운명을 타고난 작품이 있고 어떤 작품은 일반 문학상 공모전에서 또 상을 가져오는 작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춘문예에서 3번 4번 떨어졌다. 이건 아닌가 봐 하지 마세요. 그럴 경우는 그거를 다른 방향으로 내보세요. 신인상으로나 일반 문학상 공모전으로. 그렇게 물갈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굳이 안 되는데 계속 거기에 넣지 말고 기만 빨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할 수 있는 한 다양한 소재를 다양한 방향에서 실험 정신을 가지고 새롭게 써보라는 것. 두 번째, 몇 군데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그걸 다른 쪽으로 내보고 여기에는 새로운 신작을 써서 준비를 해볼 것. 나중에 돌아보면 다 A, B, C, D 그 모든 작품들이 다 각각의 소산물, 결실, 수상 실적을 가지고 와 있더라는 것이죠.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여러분의 작품들을 떨어진다고 해서 속상해하지도 마시고 다 작품마다 때가 있어요. 예, 때가 있고 작품마다 그 작품이 갖고 있는 타고난 운명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저처럼 여러분보다 앞서간 선배들만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 이 길을 계속 걸으면서 노하우가 쌓이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보면 이거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단지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어서 자꾸 하지 않거나 해줄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모든 것을 아울러서 제가 김영희 문학TV를 하는 이유가 또 그 한 가지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오늘 그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9일째 2023년 농민신문 시 당선작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작품이 충분히 우수하다면 왜 그 시쳇말 있죠? 어떤 거요? 될 놈, 될 이런 말 있죠? 약자죠? 줄임말. 뭐예요? 될 놈, 될. 될 놈은 언제라도 된다라는 이 세상에서 쓰는 말들인데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작품이 어느 정도 정말 이 작품은 충분히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여러분이 자부한다면 그 작품 걱정하지 마세요. 될 겁니다. 어디서 돼도 됩니다. 될 놈, 될 작품이에요. 단 운때가 아직 안 찼거나 다른 방향에서 꽃이 필 작품이니까 다양하게 이곳저곳에 던져보시고 투고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2023년 또 벌써 2달이 갑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도 벌써 10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영부영할 때가 아닙니다. 신춘문예 몇 번 바람 불고 몇 번 태양 지나가고 몇 번 파도 소리 왔다 갔다 하고 나면 첫눈 내립니다. 개미와 배짱이의 일화를 여러분께 들이대지 않더라도 여러분 지금 분발하셔야 가을 겨울에 여러분이 곳간이 풍성해진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저 역시 여러분과 옆에서 같이 달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지 않도록 저도 함께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 김영희 문학TV 믿고 끝까지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작품으로 만날게요. 다음 작품은 여러분 읽고 오세요. 뭐냐면 강원일보 귤이 웃는다, 백숙현 시인의 작품입니다. 아시겠죠? 미리 읽고 여러분이 이 앞에 보셔서 저랑 함께 또 신춘문예 분석 한번 해보는 걸로 해요. 자,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